현직 경찰관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회식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대학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정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신입생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오는 4월 충북에선 유일하게 보은에서 도의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2명이 줄줄이 낙마한 끝이어서 민심이 썰렁합니다. 준공이 늦어지는 도시개발 사업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소송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현재 경찰관 6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원룸 회식을 했다 뒤늦게 들통이 났습니다. 처음에 강하게 부인하다 취재가 들어가자 결국 시인했는데 충북경찰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원룸 빌라. 지난 1일 밤 9시쯤 순찰차가 이곳으로 출동했습니다. 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8시 전후부터 계속 좀 시끄러웠던 것 같고 참다가 9시경쯤에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명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집주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 4명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확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경찰은 헤어지라는 권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5명 이상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느낌상 추정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 판단했을 때는 강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당장 지금 헤어지시라고 하고. 알고 보니 이 원룸에는 충북경찰청 소속 같은 팀 직원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경찰은 처음엔 화를 내며 발뺌했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해당 부서가 진상을 파악했더니 이들은 승진 축하 겸 팀원 회식을 했다며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녁 7시쯤부터 시작된 식사와 술자리는 2시간 반가량 이어졌고 이 가운데 4명은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세종시에 해당 경찰관들의 집합금지 위반 사실을 직접 통보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던 음성소망병원이 52일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음성군은 지난달 23일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9개 동일 집단 격리 병동 가운데 마지막까지 유지되던 병동을 6일자로 최종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소망병원은 지난해 12월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환자와 직원 등 모두 170명이 감염돼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대학 신입생 등록이 시작됐죠. 합격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그 누구보다 초조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학생 수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역 대학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험생들 마음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최근 정시전형 절차를 모두 마친 충북대. 신입생 등록이 시작되면서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수험생 수가 크게 줄면서 정시 경쟁률이 4.27대 1로 지난해보다 1.38%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일부 학과에서는 모집 정원을 채우기도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을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이제 전화로 충북대에 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 이런 걸 충분히 홍보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같은 것들도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배려할. 아예 교수들이 직접 나서 학생 유치전에 나서는 대학도 있습니다. 합격자들에게 교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과정은 물론 장학금과 진로를 상담하며 수험생 마음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등록이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까지 하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올해 충북 지역 4년제 대학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2.78대 1. 정시에서는 세 곳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3대 1이 안 되면 미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3대 1을 넘긴 대학은 도내 13개 대학 가운데 5곳에 그쳐 적지 않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각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대학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모집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기가 어렵고 휴학생이 계속 늘면서 학생 정원 채우기도 힘든 상황. 각종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학과를 통합해 선발하는 등 대학마다 파격적인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 학기나 몇 과목을 들어보고 탐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전공 쪽으로 가거나 그 전공을 새로 만들거나 내 관심 있는 공부를 먼저 해본 후에 길을 찾아가는. 수험생 수보다 입학 정원이 많아진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의 생존을 건 신입생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간조합 주도형 도시개발사업 피해 실태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조합 주도형 사업인데요. 아파트 입주 3년째인데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도 조합원도 피해를 호소하는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청주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한 3천여 세대 대단지인데도 상가 곳곳이 공실입니다. 입주민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하고 상인들은 활성화가 안 돼 속이 탑니다. 조합을 구성해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준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토지 문제가 있으면은 혹시 모르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여기 지구가 좀 외딴 섬처럼 처음에는 신호등도 안 되어 있었고 사고도 몇 번 날 뻔했고 한 6개월, 1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가로등 하나 켜진. 준공이 돼야 기반시설이 조합에서 지자체로 넘어가 청주시가 관리하게 되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때 가능해집니다.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졌을까? 표면적 이유는 해당 조합이 교량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차로를 확장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때까지는 도시개발 준공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량 개선이 늦어진 데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오랜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전 조합장이 조합원 몫의 환지를 시공사에 주면서 소송에 휘말렸고 이 과정에서 교량 개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자체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좀 내부적인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사하고 시행사 간의 문제는 해결이 된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아마 동절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새 조합장이 선출되며 시공사와의 소송전을 끝내고 마무리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환지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돼서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민사 1심에서 이긴 거를 취하리 했기 때문에 환지를 못 받아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민간 주도형 아파트 도시개발 조합 사업이 내부 갈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조합원도 입주민도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에서는 11대 도의회 들어서만 세 번째인 보훈도의원 재선거가 유일한데요. 남은 임기가 겨우 14개월인데 예비 후보만 5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미희 기자가 면면을 정리했습니다. 보훈선거구 잔혹사는 사전 선거운동이 드러나 1년 5개월 만에 직을 잃은 하유정 전 의원부터 시작됐습니다. 재선거로 당선된 박재환 의원마저 금권 선거가 밝혀지며 임기를 반년도 못 채우고 꼼수 사퇴했습니다. 거대 양당 정치인들의 이딴 낙마로 보훈선거구 의석은 1년 동안 의원 없는 빈자리가 됐습니다. 남은 임기는 불과 14개월. 세 번째 선거에는 거대 양당 스스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거는 사실 보훈 국민을 넘어서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보고요. 이런 기대와 달리 거대 양당 소속 예비 후보자 4명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 주자는 54살 김기준 예비 후보. 언론인 출신이자 문학인으로 보훈군수와 도의원 출마 경험이 있습니다. 짧은 임기이기 때문에 충북도의회에서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존재감 있게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두 번째 주자는 59살 김창호 예비후보. 영동군 부군수 등 충북에서만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한 뒤 지난해 퇴직한 전 공무원으로 정치 신인입니다. 현역처럼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지금 뭐 투입된다 하더라도 뭐 이제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도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두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56살 박범출 예비후보는 보은군 의원을 4차례 지내며 군의회 의장 등 선출직 공직 경험이 후보군 중 가장 많습니다. 많이 실망하시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 관록의 박범출이 보은군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도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는 56살 원가피 예비후보입니다. 7대 보은군 의원과 마로면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나의 모습 본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을 꼭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마. 양당 소속이 아닌 건 무소속 박경숙 예비후보뿐. 59살 유일한 여성인데 보은군 의원과 군의회 부의장을 지냈고 2018년 도의원 선거에서 100여 표 차 2위로 선전했습니다. 우리 보은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당선되면 도에 가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보은 국민이 윤택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거대 양당은 빠르면 이달 안에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후보를 낼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네, 보신 대로 예비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열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선택권 있는 유권자들은 차갑기만 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같은 선거를 3번째 치르는 데다 코로나로 접촉 자체를 꺼리면서 명함 하나 건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정재영 기자가 이틀에 걸쳐 동행 취재했습니다. 일찌감치 선거 전에 뛰어든 예비 후보들. 선거 경험이 많은 후보들은 출마 사실을 전하느라, 적은 후보들은 얼굴을 알리기 위해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이기 바쁩니다. 명함은 필수. 그런데 반응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4월 7일 날 선거 아시죠? 몰라요 아직은? 아, 그러시구나.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면 말 붙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혹시 저 아시나요? 관심 가져주세요. 2018년 동시 지방선거 당시 충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보은군이 달라진 건 역시 실망을 넘어선 허탈함 때문이란 대답이 많습니다. 두 번의 낙마를 지켜본 뒤 또 한다고 달라지겠냐는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겠죠. 뭐. 이 사람은 또 이번에는 선거에서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또 뭐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고 속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당선인 2명이 돌려쓰고 남은 14개월짜리 짧은 임기도 걸림돌입니다. 그런다고 특출나게 1년 동안에 뭐를 막 한다는 것도 또 기대한다는 게 또 그렇잖아요. 1년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또 혈세로 메워야 하는 엄청난 비용은 가뜩이나 회의적인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번 재선거를 위해 도민 세금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은 8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낭비지 그래. 우리 나라의 낭비지. 뭐 돈이 8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래. 코로나19 걱정에 가족 만나기도 꺼리는데 정치인과의 접촉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손님이 끊겨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지지 호소를 들어줄 여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거요? 상인들이 죽을 맛인데 선거에 지금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손님도 없는데. 이렇다 보니 역효과를 우려해 본 후보가 될 때까지 선거운동을 미루려는 예비 주자도 나왔습니다. 당장 2달 뒤 대표자를 뽑기엔 너무 식어버린 민심. 선거도 평일에 치러지는 등 여러 변수가 얽히고 설켜 투표 동료만으론 바뀌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 6일 괴산군 장현면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예찰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괴산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장현면을 비롯해 간물면과 불정면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가금 농가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 가금 농가 2곳에서 모두 5만 7천여 마리를 매몰했습니다. 음성 사만 수소 충전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음성 생극면 차평리에 들어선 사만 수소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65대를 충전할 수 있으며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사만 충전소는 지난달 개장을 앞두고 완성 검사에서 보완점이 발견돼 한 차례 더 개장이 늦어지며 충북도 내 5번째 수소 충전소가 됐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제천복지재단이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제천시가 출연해 설립한 제천복지재단은 사회복지 분야 조사 연구와 사업 추진, 수탁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채용 인원은 사무국장과 팀장, 직원 등 5명으로 내일부터 오늘 17일까지 서류를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